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벨리 마을의 언덕. 소년 레오는 오늘도 변함없이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 정말 지루해 죽겠어. 양들아, 너희는 매일 풀만 먹는 게 안 지겹니?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 레오의 머릿속에 발칙한 장난 하나가 떠오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얼굴을 보면 정말 재밌겠는걸?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도와주세요! 소년의 다급한 외침이 평화로운 마을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뭐라고? 늑대라고? 이보게들, 어서 연장을 챙기게. 세상에, 레오가 위험해요. 빨리 가봐야 해요. 마을 사람들은 레오를 구하기 위해 숨이 턱에 닿도록 언덕을 달려 올라갑니다. 늑대는 어디 있느냐? 속았지? 늑대는 없어요. 그냥 불러본 거예요. 이런 고얀 녀석!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느냐? 레오, 이런 장난은 치는 게 아니야.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렸잖니. 마을 사람들의 환한 모습조차 레오에게는 즐거운 구경거리였습니다. 정말 웃겼어. 다들 그렇게 빨리 뛰어올 줄이야. 다음 날 또다시 심심해진 레오는 어제의 짜릿함을 잊지 못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 이번에도 속겠지? 늑대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살려주세요! 설마 또 장난일까요? 하지만 진짜면 어쩌죠? 에잇, 혹시 모르니 다시 가보세. 또 속았어! 아저씨들 표정 좀 봐요! 다시는 네 말을 믿지 않겠다. 이 나쁜 녀석!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 숲속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맴돕니다. 장난이 아닌 진짜 공포가 레오의 등 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늑대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엔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늑대란 말이에요! 레오가 또 소리를 지르네요. 참 끈질긴 아이예요. 또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군. 이번엔 절대 속지 않을 걸세. 레오가 아무리 소리쳐도 마을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양들은 흩어지고 늑대의 날카로운 이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레오야,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가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게 되는 것이란다. 잃어버린 양떼보다 더 소중한 신뢰를 잃어버린 소년의 울음소리가 빈 언덕에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이솝우화의 클래식 중의 클래식. 하지만 결말은 완전 스릴러인 양치기 소년 레오의 이야기입니다. 지루함을 못 견뎌 늑대다라고 외쳤던 12살 소년 레오. 결국 양도 잃고 마을 사람들의 신뢰도 잃었죠. 자, 이 사건을 두고 우리 철학계의 거장 테스영 선생님과 심리학계의 여신 마음이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레오의 행동을 보면서 전형적인 원초와 이드의 폭주를 보았습니다. 프로이드식으로 보자면 레오는 언덕 위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자극의 결핍, 즉 리비도의 발산처를 찾지 못해 극심한 지루함을 느낀 거예요. 이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반응을 갈구하는 관심 얻기 기제로 거짓말을 선택한 것이죠. 아이들에게 관심은 곧 생존이니까요.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겠군요. 하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이건 신의라는 사회적 계약의 붕괴입니다. 유교에서는 무신분립이라 하여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고 했죠. 레오는 단순한 장난을 친 게 아니라 벨리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언어적 약속의 근간을 흔든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정원 명령에 따르면 거짓말은 결코 보편적 법도가 될 수 없기에 레오의 행위는 이미 파멸을 내포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와, 시작부터 칸트랑 유교가 나오니까 갑자기 제 머리가 양떼처럼 하얘지는데요? 하하하!
그런데 레오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2살이면 한창 놀고 싶을 나이인데 매일 양들 엉덩이만 보고 있으면 저라도 에이 늑대나 나타나라 싶었을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 운동도 시켜줄 겸요. 우기 씨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레오의 반복적인 거짓말은 반복 강박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 거짓말을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는 그 강렬한 반응에서 쾌락을 느낀 거죠. 프로이드는 이를 쾌락 원리라고 불렀는데 레오는 현실의 위험보다 당장의 심리적 만족을 우선시한 겁니다. 결핍된 자아를 타인의 소란으로 채우려 한 비극적 시도죠.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관점에서 레오를 본다면 그는 어쩌면 예술가적 아이였을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진리란 유동적인 은유의 군대일 뿐이라고 했죠. 마을 사람들은 늑대라는 단어를 실제적 공포로만 받아들였지만 레오는 언어의 창조적 파괴를 시도한 겁니다. 물론 그 결과는 참혹했지만 기성의 도덕과 엄숙함의 균열을 낸 초인적 맹아의 실패작이라 평하고 싶군요. 창조적 파괴요? 와, 역시 철학자님들은 해석이 남다르시네요. 그런데 이게 요즘 우리 사회랑 너무 닮지 않았나요? 최근 한 달 뉴스만 봐도 가짜 뉴스가 아주 난리예요. 특히 정치권이나 경제계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가 터지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도 아무튼 문재임 하는 식의 태도가 많잖아요. 2025년의 한국은 레오가 수천 명 있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현대의 SNS는 레오의 언덕과 같습니다. 좋아요와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거짓말을 내뱉는 디지털 레오들이 넘쳐나죠. 심리학적으로 이는 자기애적 공급,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를 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대중이 분노하거나 놀라는 반응 자체를 자신의 존재 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문제는 대중도 에밀리 아주머니처럼 점점 냉소주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냉소주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장자 철학에서는 즉 비움을 강조하지만 현대의 불신은 비움이 아니라 독입니다. 에밀 디르켈이 말한 아노미 상태와 비슷하죠. 신뢰라는 공공재가 파괴되면 결국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사회적 연대가 불가능해집니다. 레오가 마지막에 진짜 늑대 앞에서 혼자였던 건 그가 마을의 공동적 언어를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공동 언어의 사례라니 표현이 무시무시하네요. 그런데 마을 어른들인 엘더바크 아저씨나 에밀리 아주머니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애가 2번 속였다고 진짜 늑대가 왔는데 안 가보다니. 저 같으면 에휴 저 녀석 또 저러네 하면서도 몽둥이 한 번은 더 챙겼을 것 같은데. 친데레 매력 아시잖아요. 심리학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외면은 학습된 무력감과 방어적 무관심의 결합입니다. 계속해서 감정을 착취당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감 능력을 차단해버린 거죠. 특히 프로이드의 초자아, 슈퍼에고 관점에서 보면 바크 아저씨는 레오에게 도덕적 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한 냉혹한 아버지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교육이 아니라 징벌에 가깝죠. 동양 철학에서는 맹자가 사단 중 측은지심을 말했죠. 마을 사람들도 분명 처음에는 측은지심이 있었기에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순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악한 본성이 교육과 신뢰를 통해 교정되지 않을 때 어떤 비극이 생기는지 보여줍니다. 마을 사람들의 무관심은 레오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파괴된 예해에 대한 사회적 결과물인 셈이죠. 공동체 스스로가 신뢰의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최근 뉴스 보면 양치기 정치나 양치기 유튜버 같은 표현이 매일 나와요. 특히 지난주 경제 뉴스에서도 전문가들이 내년에 위기 온다고 100번 말해도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이게 진짜 늑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있는 상황인 걸까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양치기 소년 효과라고 실제로 부르죠. 정보 과잉의 시대에는 오히려 정보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프로이드는 이를 억압의 관점에서 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자극과 거짓이 쏟아지면 인간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마저도 무의식 속으로 억압하거나 부정해버립니다. 2025년의 한국인들은 레오의 외침을 너무 많이 들어서 감각 자체가 마비된 상태인 거죠.
미셸 푸코는 담론의 질서를 말했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진실로 수용되는가의 권력 구조를 보아야 합니다. 레오는 언덕 위에서 발화 권력을 가졌지만 그걸 오용했죠.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레오처럼 행동할 때 사회는 거대한 불신의 광장이 됩니다. 니체가 우려했던 허무주의가 바로 이런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것만큼 위험한 진리는 없습니다. 진짜 공감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번 주에 진짜 대박 맛집 소개합니다 라고 방송에서 뻥 좀 쳤다가 나중에 진짜 맛집 소개할 때 시청자들이 에이 우기 또 광고내라고 하셔서 피눈물 흘린 적이 있거든요. 레오야, 형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근데 박사님, 레오가 나중에 울면서 다 내 잘못이야 라고 하잖아요. 이거 진짜 반성하는 거 맞을까요? 그 부분은 심리학적으로 자아의 통합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환상이 파괴되고 현실 원리를 받아들이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프로이드는 이를 통해 아이가 전능감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심한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레오에게 이 기억은 평생 세상은 내가 위급할 때 도와주지 않는다는 분리불안의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철학적으로는 하이데거식의 실존적 불안입니다. 늑대의 이빨은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라 거짓으로 쌓아올린 가짜 세계가 무너지는 파국을 상징합니다. 레오는 죽음과 대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신뢰를 잃은 개인은 사회적으로 죽은 존재나 다름없다는 실존적 경고죠. 하지만 이 파국이 오히려 레오를 진실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돌발 질문. 만약 레오가 2025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왠지 늑대 나타났다고 쇼츠 찍어 올려서 조회수 대박 나고 나중에 주작 논란 터지면 죄송합니다, 띄어쓰기 없는 사과문 하나 올리고 자숙하다가 쓸머니 복귀했을 것 같은데 제 상상이 너무 앞서갔나요? 아주 날카로우시네요. 실제로 주작문화는 현대판 양치기 소년의 변형입니다. 대중은 속았다는 분노보다 재미있었으면 됐다는 식의 가벼운 유희로 치부하기도 하죠. 이건 심리학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집단화된 현상입니다. 레오의 거짓말이 콘텐츠가 되는 순간 우화의 교훈은 사라지고 자본의 논리만 남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레오의 거짓말을 소비하는 공범자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더욱 철학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한비자는 법과 술술 말했지만 결국 통치의 근본은 신이라 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서로를 믿을 수 있는 디지털 신의가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양떼가 될 것입니다. 레오의 눈물은 개인의 후회가 아니라 공동체의 붕괴를 알리는 조종이어야 합니다. 진실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으니까요. 공동체의 조종이라니. 갑자기 분위기 식연해지네요. 엘더바크 아저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요. 2025년에 우리도 서로에게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세상 말이죠. 이게 과연 정의로운 건지 궁금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라벨링 효과, 레이블링 이펙트라고 하죠. 한번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면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냉정함은 레오를 영원한 거짓말쟁이의 틀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에게 치유가 필요한 이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비난보다 그 아이가 왜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 그 무의식의 결핍을 들여다봐주는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 아닐까요? 무조건적인 배제는 제2 레오를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박사님, 칸트는 선의의 거짓말조차 거부했습니다. 신뢰는 유리장과 같아서 한번 금이 가면 다시 붙여도 예전 같지 않죠. 저는 마을 사람들의 엄격함이 오히려 레오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드는 사랑의 채찍이었다고 봅니다. 도덕적 책임 없는 용서는 오히려 더 큰 방종을 낳을 뿐이니까요. 공자의 정령 사상처럼 양치기는 양치기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행동할 때 사회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법입니다.
와, 두 분 의견이 팽팽하네요. 이해와 치유냐, 엄격한 책임이냐. 이것이야말로 2025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같습니다. 책임 묻지마 범죄나 악성 댓글 문제도 결국 이런 불신과 단절에서 오는 거잖아요.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레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양치기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레오야, 너의 지루함과 외로움을 이해해. 하지만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 네 진심을 팔지는 마렴. 네가 진실을 말할 때 가장 빛난다는 걸 믿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사회도 관심에 굶주린 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먼저 보내준다면 늑대다라는 비명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마음의 허기를 거짓이 아닌 진솔함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진실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디는 사람만이 실존적 자유를 얻습니다. 레오가 잃어버린 양은 신뢰의 대가였지만 그 눈물은 새로운 신의를 쌓는 지춧돌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의 시민 여러분, 가짜가 판치는 세상일수록 나 하나만은 진실하자는 칸트의 마음을 품어보시길 권합니다. 무신분립, 결국 나를 세우는 건 타인의 믿음이니까요. 역시 명언들이 쏟아지네요. 저는 오늘 토론을 통해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늑대는 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거짓말 속에 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우리를 구해줄 건 단단한 신뢰라는 방패뿐이라는 것도요. 오늘 두 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늑대 조심하세요.